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전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중앙도서관의 라키비움관 리모델링 후 대구시의 직영 방안과 도서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 도서관 정책의 운영 방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운영 방안을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은 1919년 8월 구 경북도청 내의 뇌경관에서 개관한 이래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 대구 도서관 역사의 상징이며 우리 대구 시민들의 추억과 삶을 함께해온 도서관입니다. 또한 대구 시민의 지식문화활동의 버팀목답게 현재 64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연간 167만 명, 대출 회원수는 39만 명으로 대구 지역의 명실상부한 대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중앙도서관 직영 운영과 도서관 명칭 변경, 지방공무원 운영에 대한 방안 등을 종합하면 대구 시민과 그동안 시민을 대표하여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의원들의 지난 2년여간의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한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는 듯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2020년 6월 30일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교육청에 위탁 운영을 하던 것을 대구시가 직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 정책 결정 과정, 명칭 변경, 대구시 의회 시민들과의 소통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대구기록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향후 라키비움으로 개발된 중앙도서관에 아카이브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아카이브관이라는 것이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해서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200억 원이 넘는 대구 기록원을 설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보고를 보면 중앙도서관을 대상지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무엇이냐고 시민들에게 여쭙는다면 단연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양하는 작업에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2014년 취임한 이후에 대구 역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100만이 넘는 대구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오랜 노력 끝에 저희들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이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은 별도의 기록관을 포함한 아카이브 구축이 저희들 제출할 때 조건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의 전체 기록, 지난 동안 대구시의 40-5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공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관하는 기록관과 그리고 우리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은 별도로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5.18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저희보다도 훨씬
규모도 크고 제대로 된 아카이브와 전시관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대구가 기록관을 또 만들면도 불구하고 또 아카이브 국채보상운동을 만드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이후에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인가라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지금 현재 이 국채보상기념공원은 더 중축을 할 수가 없으니 거기서도 가깝고 상징적인 가로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 신축해서 확장해서 여기에 아카이브관과 동시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아카이브관과 그리고 문화관을 동시에 거기에 넣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알았고 우리 대구시가 국채보상기념운동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12월 14일 날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앙도서관이 기능이 좀 작아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아카이브관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열린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공청회 같은 거를 요청을 하고 대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그런 활동들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기회는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을 문체부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좋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이 도서관의 명칭과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이란 도서관이 그거는 제가 뒤에 또 질문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중앙도서관이 대구시 직영 정책 결정에 대한 시의회와 대구 시민과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 31일 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후 대구시 직영 방안이 검토가 되었고 3월에서 5월 용역이 진행된다고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의 국채보상기념도서관 운영 방안 과제 용역 결과에 대한 일체의 공유 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올해 6월 30일 날 대구시는 중앙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정책을 결정을 하고 7월 1일 교육청에 문서로 통보를 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7월 10일에야 대구시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정책 결정 후에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대구시 의회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시민 소통 과정 그리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시면은 예.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의 시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그동안은 우리 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이 위탁한 배경은 지금 중앙도서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도서관이 198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980년 3월 달에 교육청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때는 도서관 기능이 학생들이 와서 책을 빌려고 공부하는 그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할이 교육부 관할이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도서관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학생들을 와서 책을 빌려서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연계된 모든 시민의 공간이고 문화적인 공간이다라고 해서 1991년도에 도서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문체부로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도서관들이 이제는 그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전환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대구시는 그동안 교육청에 계속 위탁을 했고 교육청은 그걸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잘 운행을 해왔고, 다만 이번에 우리 중앙도서관 이거는 이제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아카이브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대구시에서 지경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여쭙거나 동의를 안 받았다면 그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용역도 했고, 용역 상황에서도 이거는 대구시가 지경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제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시의 도서관 위탁 경위를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91년도 이전에 건립된 중앙, 수성, 두류도서관은 내무부 권고에 따라서 그때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1년 이후에 건립된 동부, 서부, 남부 도서관은 운영의 일원화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교육청에 위탁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구시가 지금 86년 6월에 중앙도서관 관리권 2항에 따른 회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제기함 시 즉시 응하해야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지금 직행의 근거를 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방금 용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시가 용역 의뢰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보면 그 대구시는 6월 24일 회의 자료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직영에 따른 협의업체 사항으로 직영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라는 것이 특정 기능 수행에 적합한 조직, 예를 들어서 차량 등록 사업소, 신청 관리 사업소 이런 쪽에 운영을 하는 조직인데 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운영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한 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선 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내용 중에서 광주시립도서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중앙도서관을 지금 사업소로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광주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모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산하에 자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 도서관을 운영한 형태가 중앙도서관의 라키비움 형태하고 비슷하게 해서 표본 추출을 해서 지금 사업소 형태가 맞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 논의를요, 예. 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 걸 왜 대구시가 뺏어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방침은 중앙도서관 도서관 기능만 하던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과 그다음에 아카이브로 조성해서 네.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복합문화공간을 과연 누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될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이 잘 운영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그동안 위탁해온 것은 도서관 운영 기능을 중심으로 맡겨왔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걸 구태여 시가 이걸 교육청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래 생각 안 합니다. 다만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특히 국채보상운동의 기념의 주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아카이브에 대한 운영과 관련 조언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했던 운영의 연장선에서 갖고 가면은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 기념관과 아카이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시가 이거는 책임을 지고 운영하시 맞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네, 그런 시장님, 것이죠. 그러면 자, 지금 도서관 기능과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기능이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3분의 1, 3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3대 3대 3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채보상기념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제가 질문 드리게 됐는데, 현재 대구시가 기한하는 모든 공문에는 시장님도 지금 국채보상기념도서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11일 날 그 건설본부 공문에 보면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조성 제한 공모가 나갔고, 7월 1일 날에는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운영 기본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지금은 명칭이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물론
이 과정에서 국제보상운동 도서관 기념도서관의 이름을 확정해서 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예. 저 중앙도서관이 100년 된 역사에 이 도서관의 역사를 대구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도서관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중앙이라는 이름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앙이란 표현 자체가 그 용어 자체가 일제시대 잔대입니다. 제일이나 중앙이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추세가 중앙이라는 것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1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1919년 어느 많은 사람들이 잘 제가 표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도서관의 명칭은 원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중앙도서관이 아닙니다. 1919년부터 1955년까지는 대구 부립도서관으로 명명이 되었고 1955년부터 1981년까지는 직할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1981년도에 중앙도서관이란 명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도서관이란 중앙의 역사가 1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도서관의 오래된 100년 된 도서관의 가치는 지키되 그 명칭은 오히려 우리가 1907년도 대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의 가치를 담아주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방금 말씀하실 때 중앙이 일제의 잔재가 내포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도서관 명칭 변경사를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교육청에 이제 학교명을 바꾼다든지 선정을 할 때에도 학부모,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교명 선정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입법력을 하고 바꾸고 우리 대구시의 도로명을 바꿀 때도 시장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갖고 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구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축이고 소중한 자산인 이 중앙도서관 명칭을 변경심의위원회나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 군데 뭐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셨겠지만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등재되고 대구의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빠르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 절차든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신청사 이전할 때도 수기 과정을 거쳤고 지금 대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시민 토론이라든지 원탁 토론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국제보존기념도서관이 맞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가시고 그 시민들의 대부분이 또 다른 의견이 나오시면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모든 문제를 시민 원탁회의나 그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게 된 건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도서관의 명칭과 관련해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도서관에서 중앙을 빼고 저는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범한 공론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럼 관리 주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영역 보고서에 보면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리모델링 후에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은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전제하에서 기존보다 인력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 도서관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래 돼 있고 국채보상운동 기록관을 유사한 5.18 민주화 기록관의 운영을 고려해서 비교 분석을 했던데 거기에 보면 관리와 연구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춰야 하며 인력 규모는 현재 대비 최소 4배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용역 결과를 보면 도서관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은 축소가 되고 국채보상운동 기록관과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하다는 것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앙도서관에 그 현재 들어가는 라키비움관에 도서관 3, 박물관 3, 아카이브 3 이렇게 비중을 두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협의를 하면서 보고를 했을 때에는 최소한 5대5, 6대4의 기능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현재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대부분 존치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지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주시죠. 지금 인력과 관련해서 다른 그 문화관이라든지 아카이브관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앞으로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운영 계획과 인력 운영 계획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한 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은 5대5 내지는 6대4로 도서관 운영 인력이 많아질 겁니다. 나머지 문화관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록관 쪽에 그렇게 인력들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용역 부분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용역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5.18과 관련된 그 아카이브와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의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5.18은 독립된 그것만을 위한 맞습니다. 독립된 건물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데 용역 보고에 따르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인력을 앞으로 4배는 정도 늘려야 된다. 그거는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다른 중거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과연 얼마나 운영 인력을 들일 건가는 우리가 자체적인 시설 규모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용역이 몇 명의 인원을 써라라고 저희한테 지시할 그런 권한이 있는 용역이 아닙니다. 근데 대구시에서 회의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걸 보면 인력이 지금 최초에는 4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중앙도서관에는 사서직 26명을 포함해서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63명이 근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아카이브 라키비움관으로 바꾸면서는 도서관에 25명, 아카이브 10명, 공무직 10명 이래서 대구시는 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중앙도서관이 운영이 되는데 63명이 들어가고 그 안에 사서가 2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 기능을 축소하지 않으면 이 지금 현재의 체제대로 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63명이라는 인원이 다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시는 이걸 25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받아보고요. 그리고 인력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사서 부분도 대구시에는 지금 1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명을. 그래서 지금 2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3명이라면 완전 반으로 기능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시장님 혹시 사서에 대해서는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혹시 뭐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서가 옛날에는 우리가 책을 반납하고 책을 뭐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업무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서분들의 주요 업무를 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분석해서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기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의 중앙도서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면 사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생각을 하셔서 좀 그런 부분 적정수를 배치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우선 같고. 의원님 인력 문제는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오해가 있을까봐 이 부분들을 자꾸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의 관계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되면은 전체를 교육청이 운영을 해도 되고 또 그 중에 도서관 부분들은 교육청이 위탁 운영하고 나머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이거를 하나로 엮어가는 게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사서의 기능이 단순히 책을 출납하는 기능이 아니라 거기서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되면은 그 독서 토론회라든지 평생학습의 문제도 국채보상운동이 상당 부분 중심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면은 지금 있는 문화관과 그리고 다른 기록관과 연계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력 문제는 결국은 기존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건가 교육청이 결정을 안 해주면은 당분간 교육청에서 이걸 재배치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대구시가 떠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26명이 사서가 필요할지 13명이 필요할지 이 문제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걸 하고 하는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26명에서 몇 명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기능을 줄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시장 제가 왜 인력 부분도 말씀을 드리냐면 앞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구시의 모든 시민들이 아마 나중에 뭐 여론조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견을 청취해 보시면 중앙도서관은 현재의 기능을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래서 시장님, 그래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존치를 하고 운영을 하려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인원을 너무 티오를 과하게 잡아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 운영 인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또 시에서는 어떤 안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국제보상기념 도서관을 만들면서 행안부로부터 공무원 TO를 35명을 지금 받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로 기관 설립을 하는데 한 해에 35명 공무원을 행안부에서 모르겠습니다. 대구시가 그 정말 필요하니 그 35명 TO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알고 싶습니다. 그건 행안부가 협의할 문제. 의원님 지금 많이 달라지는 걸 의원님께서 하나 간과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은 대구의 대표도서관 기능을 합니다. 대표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표도서관이 새로 지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도서관의 기능은 앞으로 우리 대구의 도서관 정책은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하나로 연결되는 형태로 운영을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도서관의 기능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대구도서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이 기능이 새로 이관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기관은 이관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이관이 돼야죠. 그러면 그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가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 교육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63명이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서부분이 26분이 계시고 공무직으로 또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국제보상 가칭으로 국제보상기념도서관이 설립이 돼서 교육청하고 인력 협조가 안 되면 시가 다 안고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중앙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특히나 사서분들은 대구시의 중앙도서관이 직영 운영이 되면 기관 대 기관의 장들께서 파견을 보내신다든지 전보를 전출을 보내셔도 그분들은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강제적으로 뭐 파견을 내고 발령을 낼 수는 있으시겠지만 현재 지금 중앙도서관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또 나름 그 후예단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공문을 받으시고 나서 뭐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대구시가 그걸 다 가지고 가고 직영 운영을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께서 그쪽으로 가서는 일을 못하겠다 하시면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그 대구시의 도서관의 위탁 사무를 보아왔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국제보상기념도서관으로 이제 그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 우리 소속 직원들은 지금 현재 정확한 소속은 대구시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또 본인이 대구교육청 이미 우리가 위탁 운영해 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본인들이 또 시험을 보고 그 지원을 했을 당시에는 소속이
대구시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그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본인의 개인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구광역시에서 국제보상 기념도서관을 지금 새로 개관을 하는 준비를 할 때 일정 부분 우리가 교육청에서 협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나머지 8개의 도서관과 그리고 458개의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으로 점차 분산 배치하는 게 가장 적정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기타 시설 관리와 공업, 전기 그리고 전산 파트의 그 인력들은 점차적으로 교육청 다른 기관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 산하에 교육박물관이 있지요. 네. 그 교육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네. 호응도가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 교육박물관의 경우에 주 대상은 학생입니다. 교육박물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교육의 역사, 그리고 과거 옛날 시대의 교육에서부터 현 시대의 교육에 이르는 교육 제반의 역사를 박물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박물관이긴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가 중에는 학생들이 박물관을 사용을 하고 또 평일, 휴일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보다는 주민의 이용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뭐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대구시의 역할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주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양쪽의 시민과 학생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께서 중앙도서관이 시지경으로 간다고 언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그분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 크게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의 명확한 의사 수렴 과정을 통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시 관계 공무원들께서 2020년도 상반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의 직영 운영과 도서관의 명칭 변경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 결재만으로 밀어붙이고 대구 시민과 대구시 의회와 상의도 하지 못할 만큼 급하게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조직 개편, 인사 등 여러 요인 등이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이번 중앙도서관 직영과 도서관의 명칭 변경은 의회와 소통도 없고 시 집행부의 단독 정책으로 결정된 후에 통보한다는 것은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 관계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필요한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태도도 여러 번 문제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호 예의를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변모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결정이지만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가는 과정들 또한 앞으로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